네, 현재 지금 마이크 테스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57분인데요. 저희 예정되어 있는 기자회견이 10시. 근데 건물 설계주가 봤을 때는 이 액장 사장이 너무 지나치고 한마디가 또 나이가 어린데 네, 저희가 예정된 기자회견이 10시입니다. 현재 9시 58분인데요. 잠시 후 한 3분 뒤에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앰프에 에코가 조금 있는 거나 소리 같은 건 지금 조정하고 있으니까 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소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아, 네네. 네. 지금 이 폴리스 라인 이것 때문에 네,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안내 및 경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개인간 2m 이상 충분한 거리 두기, 참석자 명단 관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집합 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구청에서는 2000년 3월 13일부터 국회대를 집합 금지 장소로 고시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00년 11월 24일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하였으며 10인 이상의 집회에 대하여 집결 차단 등 경찰의 적극적인 행정응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의 법 집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우려되어 지금부터 경찰에서는 체증활동 규칙에 의거 체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도 경찰 체증합니다. 법적으로. 네,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자리는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세월호부터 가습기 살균제부터 수많은 재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투쟁했던 자리입니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와 산재 재난참사 유족 피해자분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곡기를 끊으며 투쟁했고, 그 투쟁의 성과로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 제정 이후에 자본가들, 재벌 대기업들 행태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그 법의 망을 피하고자 각종 꼼수를 서슴지 않고,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옆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보건 체계를 현장에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법으로부터 기업주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를 자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재벌대기업 산재가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산재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 민주노총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서 산재 청문회를 맞이하여 단지 기업을 혼내고 망신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벌대기업이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하청 비정규직 특고 노동자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진정으로 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런 건설적인 토론이 되는 청문회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였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묵념 잠시 올리고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 묵상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네, 묵상 바로. 네, 기자회견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정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많은 언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한 해 600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을 합니다. 가장 많은 산재 사망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 노동자를 대표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에 나오셨습니다.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부위원장으로부터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건설 대기업을 규탄하는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라고 합니다. 오늘 산재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9개 정도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한 200만 노동자가 200만 규모의 산업인 건설산업에서 3개 업체가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현재 산업 현장의 산업 안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 소위 해외 방역이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국가 시스템, 모든 정부 부처가 이 컨트롤 타워의 방침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도 컨트롤 타워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과 같이 발주, 그 다음에 원청, 하청, 그리고 또 불법적으로 이어지는 또 다단계 하도급, 이런 다단계 구조에서 이어지는 현대 산업 구조에서는 더욱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은 한 개의 원청에 수십 개 하청업체, 그리고 수백 수천 명이 이르는 노동자가 좁은
한 개 건설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고 작동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은 단연코 시공사인 원청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또 신축 현장이 아닌 이 포스코, 뭐 제조업이죠. 포스코 그리고 GS 칼텍스와 같은 이제 플랜트 현장, 이런 현장의 개보수 현장, 그리고 정축 공사와 같이 생산 설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현장에서는 원청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발주, 이 포스코라든지 GS, 칼텍스 이런 발주 자체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는 수십 개의 하청업체, 수백 수천 명의 건설 노동자는 최저 낙찰 공사 금액으로 나무 속에 가려져 자기 맡은 분야만 공사를 합니다. 이번 작년 한익스프레스 사고 그 원인 분명히 아실 겁니다. 건우라는 한익스프레스라는 발주가 있었고 공사기한을 단축해달라는 그런 압박들이 있었던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비율이 몇 배나 됐던, 평균의 몇 배가 됐던 건우라는 업체가 시공사였습니다. 그 밑에 한 9개가 넘는 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좁은 공간에 모여서 일을 했습니다. 수십 명이 한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마 최저 낙찰로 아주 작은 금액으로 아마 공사가 진행됐을 겁니다. 하청업체들은 자기 맡은 공사만 진행합니다. 건우가 컨트롤 타워 역할로서 제대로 어떤 위험 작업들이 서로 간에 교차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관리 감독했다라고 하면 그 사고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와 원청이 바로 전체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하청업체는 그 밑에서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그 밑에서 땅만 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과연 안전 책임들을 누가 져야 될 거며 안전을 누가 담당을 해야 될 것입니까? 명백합니다. 이 발주와 원청사는 수십 개 하청업체 공사 하도급을 줬다는 이유로 현장의 산업안전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이 숲을 보지 못하는 하청업체들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산재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18년도 3월 2일 부산의 포스코 건설에서 시공했던 LCT 공사, 1차적으로 사고가 났고 또 2차적으로 또 사고가 나면서 동시에 4명이 죽었습니다. 수십 메다, 100메다가 넘는 곳에서 몇 톤이 되는 중량물이 떨어지면서 3명이 죽었습니다. 그 밑에 상하 동시 작업을 해서는 분명히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그 밑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죽었습니다. 상하 동시 작업을 막을 수 있는 것, 서로 다른 업체 동시 작업을 막을 수 있는 것 과연 누굽니까? 그것은 원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원청들은 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을 모두 피해갑니다. 나무숲에 가려져 일하는 합청업체들만이 책임을 지고 있고 건설 노동자들은 오늘도 2명씩 죽어갑니다. 발주와 원청사들은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통해서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을 한 개 현장에서만 남겼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 영화를 보면 경찰 수사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때 이익을 취하는 자가 용의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취하는 자, 바로 컨트롤 타워인 발주처고 원청사입니다. 이익을 최대한 가져가는 자가 책임을 지는 지극히 당연한 사회를 위해서 발주와 원청, 대기업들이 책임을 지는 구조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한 해 코로나19와
언택트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택배 노동자들입니다. 과로사 대책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무려 16명의 노동자가 택배 일을 하다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그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와 재벌대기업 택배사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 김인봉 사무처장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인봉입니다.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아마 여러분들 엊그제 그 MBC 보도에서 나왔는데요. 목포에서 또 한 분의 CJ 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과로사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의 일을 보면 일요일에도 물건을 집하기 위해서 쉬는 날 없이 나와서 일을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택배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배 구조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일요일에 집하라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과연 그 택배기사가 일요일에도 나와서 물건을 집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를 이야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택배 노동자들이 지난해 16명, 그리고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과로사 방지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현장에서 무시하고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화성 지역에서는 아침 7시부터 저희들이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택배사들이 그 아침 시간에 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아서 대리점들은 7시부터 9시까지 분류 인력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 보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분류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못하겠다고 하니 계약 위반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약 해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하지 않겠다 약속했지만 앞으로 7월 25일 날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택배 노동자들을 기본 계약기간이 6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노동조합이 택배 현장에 뿌리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곳곳에서 기획된 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천, 거제, 원주 한진택배들이 이런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약속했던 CJ 한통운 창녕의 택배 농자는 아직도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 CJ 본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로사 문제를 위해서
산재에 다 들도록 했지만 현재 산재 가용률이 다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리점들이 산재 비용 부담하기 힘들어서 힘들다고 핑계를 대면서 택배 노동자들에게 산재 비용만큼 수수료를 깎겠다, 산재 될 거냐, 수수료를 낮출 거냐, 이런 식의 협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 택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장악하고 있는 CJ에 대한 돈을 비롯한 재벌 택배사들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원청 택배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원청 택배사가 질 것을 그동안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청 택배사들은 이 책임을 대리점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현장에 어떤 변화도 없이 지금도 택배 노동자들이 쓰러져 가는 것은 원청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대리점들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중대기업처벌법을 보면서 이 중대기업처벌법에 따라서 중대기업처벌법이 제대로 제정돼서 원청 택배사의 대표가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면 아마 이런 문제 더 빠르게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 경영자가 책임지고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거, 이것만큼 확실한 산재 예방 대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더 이상 현장에 택배 노동자를 쓰러지지 않도록 재벌 택배사들이 이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과 또한 국회에서는 경영 최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보도자료에서 달라진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방금 발언해주신 분은 택배 노동조합의 김인봉 사무처장님입니다. 보도자료에는 김태환 위원장으로 나가 있을 텐데 김인봉 사무처장님이라는 것을 보도하실 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발언해 주셨던 건설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아 구호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끝에 세 글자를 3번 반복해서 따라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벌대 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피하려는 꼼수 중단하고 안전보건 체계 구축하라. 네, 끝에 투쟁도 함께 하겠습니다. 산재 사망은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네. 재벌대 기업은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자 참여할 권리 보장하라. 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네,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MBC 보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배 노동 업무 못지않게 수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에 빚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동자들 정말 기계처럼 내가 하루에 얼마의 일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카운트 되면서 마치 공장의 현장의 부품처럼 화장실 한번 제대로 못 가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무관리 위험 현장 쿠팡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공우수노조 김재천 조직국장 동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현장 노동자가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넉넉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택배에서도 얘기했듯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노동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산업은 일이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택배와 물류 산업은 급속히 팬데믹 현상에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에 쿠팡도 남다르지 않습니다. 쿠팡의 고용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고용 구조를 보면 75%가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이 단 2.6%밖에 안 되는 노동 현장입니다. 이 노동 현장에서 수많은 일용직, 비정규직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택배라는 게 오늘 보내면 내일 받는 구조, 오늘 오전에 보내면 저녁에 받는 구조로 높게 배송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물류센터에서 분류하는 노동자들, 그런 노동 속에서 24시간 운영체계 물류센터에서 노동 강도가 증가하고 있고 수많은 노동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치를 보자면 쿠팡의 동탄센터는 119가 41번을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덕평센터는 25번에 119가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동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5년 동안 2,400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쿠팡의 쿠팡 자본과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현장의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노동 강도에 노출되고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작년부터 그 엄혹한 쿠팡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장 조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곧 함께 조직해서 이런 쿠팡의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힘들게 노동하는 야간 노동의 힘든 노동을 함께 헤쳐나가고 쿠팡 자본에 대응할 것입니다. 이상. 네, 다음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산재 사망 중대재해 하면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깔리고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는 그런 현장입니다. 창사 이래 지금까지 무려 46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산재로 사망한 죽음의 현장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경근 지부장님으로부터 반복되는 산재 사망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를 규탄하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그 사진 찍고 하는데 그거 맞고 하지 마이소. 예? 예, 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지부장 조경근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늘 슬픈 소식을 갖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못내 아쉽습니다. 지난 설 전입니다. 2월 5일
그날은 2년 동안 단체 협상을 마무리 못한 것은 1차 잠정 합의에 대해서 총회하는 날입니다. 오전에 4시간 일하고 오후에 퇴근하면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9시경에 한쪽에서는 투표를 하고 한쪽에 작업을 합니다. 하시다가 한 노동자가 조합을입니다. 악소리 한 번 내고 그 자리에서 즉살납니다. 고 강기대 조합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집으로 못 돌아가고 또 현장에서 죽어나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했었지, 창사 이래 468명, 그것도 공식적으로 노동자가 죽어나갔습니다. 5,000명 이상의 산재 노동자가 발생했습니다. 지키고 협착해서 추락해서 가스에 질식해서 불에 타서 바다로 빠져서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갔습니다. 33년 전에 현대중공업이 민주노동자를 건설합니다. 민주노동자 건설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것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도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은 조선 사람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간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자본들이 생산위주 이윤 창출해서 혈안이 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목숨은 쓰리처럼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은 무척 어렵습니다. 2014년 권오갑 사장이 부임하면서부터 현장의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아직도 일고 있습니다. 그 잘나가던 현대중공업을 비상장 빚더미 회사로 전락시킵니다. 19년 비상장에서 전락시켜서 지금도 현장에는 모든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어서 안정된 일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장에는 어느 누가 다치고 어느 누가 죽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암묵한 현실이 현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수일가들의 지배구조를 바꿔가면서 자금 축적을 위해서 잘나가던 현대중공업을 법인 분할해서 손자회사를 만들고 3만 5천 노동자들을 3년 만에 쫓아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기업주들은 노동부에게 어떤 일을 저지른지 모르지만 어떤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이었습니다. 밑에 부하 직원 몇몇 처벌하고 위에 사업주는 그냥 있습니다. 지금도 할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 한다는데 정말 잘된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반드시 조사를 잘해서 그것이 사법 처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청문회가 이래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약해서 반드시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대표이사를 구속시키고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현대중공업 지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민주노총 그리고 금속노동조합과 함께해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하청구조가 중대재해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무분별한 다단계 하청구조를 반드시 껴부수고 전 고용이 창출되어서 지경으로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책임감과 주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자분들 많이 오신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진실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현장에서 더 이상 죽어나가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 말씀해 주신 거 받아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재벌대 기업은 원화청 노동자 공동으로 안전보건 체계 구축하라. 산재 사망은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네, 이번엔 포스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회장이라는 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지병이 있어서 청문회를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말 보도를 보는데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안전보건 하나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본인은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진짜 현장의 안전보건 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그런 마음이 하나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청문회 현장으로 국회 현장으로 오셨을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원영일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원영일 비대위원장입니다. 2018년 9월 민주노조가 자리를 잡자 사측은 노조활동을 조직적으로 와해시킨 것에 겉도 모자라서 현장 직책 보임자들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고가, 진급 등의 사유로 재해자를 현역시켜 은폐 축소시키려 하고 재해자를 인사위원회 징계 회부시켜 징계를 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인원은 해마다 정비비 절감 등의 이유로 감축시키면서 안전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사무직, 현장 직책 보임자,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인원만 늘리는 실정입니다. 현장 인원을 늘려달라는 노동자의 말은 듣지 않고 노동자의 동기도 없는 모든 현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에 대해 포스코지회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모든 노동자의 부여시를 충분히 경청하여 노사가 함께 무너진 안전보건 시스템을 보완하고 노후화된 설비 보완에도 머리를 맞대어 노력해주기를 포스코에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자들 복직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사측은 해고자들 모두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이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아서 민주노총의 산재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순서가 많이 지연돼서 구체적 발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꼭 좀 확인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년에 2,400명 한 해 재해 승인된 것만 10만 건씩 됩니다. 이것이 20년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현장의 안전은 개인의 부주의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재난의 수준에 맞게 이 참사를 근본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예방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우리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 우리가 늘 살인기업이라고 지정했던 대기업들을 불러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에 당사자들을 불러서 기업의 입장만이 아니라 실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목소리도 국회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 대로펌들이 이 법에 따라서 법적 대책으로 법률 자문 유치에 열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기업 총수들이 처벌될 것을 우려해서 법률적 자문들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 합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이 후속 대책으로 노동안전과 관련된 인력을 100명을 현장 투입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법을 피해 나가는 방법, 자기들에게 책임이 떠넘겨지지 않는 대책들만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이 정부가 마련해야 될 것은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 대책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을 증언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들을 논의하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참여가 가장 첫 번째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예방과 후속 대책들이 진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법 제정 국가가 발휘되고 안전한 사회로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또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서 저희 기자회견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벌대 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피하라는 홍수 중단하고 안전보건 체계 구축하라. 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네, 한 번만 더 구호를 외쳐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구호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대 사망은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네, 고맙습니다.